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골라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항상 한동희 기자 소개할 때는 항상 이 대본을 꼭 보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라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름을 조금 삐끗 말하면은 내가 또 그 팬들로부터 문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조심한다는 거. 어때요? 좀 마음이. 너무 기쁘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이, 이거 아주 센세이셔널해요. 벌써 15%가 마의 벽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안철수 후보 그 얘기 나오자마자 15%를 뚫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대선이 57일여 정도 남겨놨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를 넘어서면서 원래 기존의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가 이제 3자 구도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 3자 구도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존재감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네. 단일화 여부가 가장 큰 이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가 지금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말을 삼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일날 발표된 서던포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안철수 후보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에 안철수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42.3%, 이재명 후보가 28.9%의 우와. 지지율을 기록을 차이가 했고요. 많이 나네요. 예, 윤석열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34.4%대 이재명 후보 33.6%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없는 다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위를 기록했는데 34.1%, 윤석열 후보가 26.4%, 안철수 후보가 12.8%를 기록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다 단일화를 하면, 특히 안철수로 단일화를 하면 네. 이재명 후보는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네, 가상이니까. 예. 이제 이런 결과가 주말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됐는데, 사실은 그랬잖아요. 이준석 당대표 뭐 탄핵론 자꾸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하고 포옹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으면, 사실은 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단일화 논의는 뭐 중단하든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조직이 있으니까 좀 크게 간다 이런 방향으로 나와야지 국민의힘이 원했던 건데 오히려 안철수 후보 쪽으로 더 지지세가 더 옮겨갔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측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럽니까? 지금 보통 같은 경우는 지금 2030 세대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갔다는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 해당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말고도 한국 사회 여론조사에서도 안 후보가 15.1%를 기록을 했고요.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15%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30 남성들의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간 것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자질 문제, 이 부분에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는 표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냥 반사이익 정도라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워낙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사실 좀 피로감이 쌓이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2030 세대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왜 이들의 지지를 얻죠? 반사이익 말고? 일단은 물어보면 없을걸? 반사이익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네. 시간이 지나서 한 몇 번의 여론조사가 더 나와봐야 이게 정확한 수치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안철수 후보가 우리 국민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재난지원금 받을 만한 뭐 특별히 고통받은 게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본인은 안 받았을지 몰라도 저는 엄청 받았는데 그거 동의하십니까? 그런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분은 그런 발언을 했을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국민의당을 이끌어오면서 보여줬던 모습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주를 삼았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어쨌든 좀 그래서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2030 이제 그만 묶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보기에는 20하고 30이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30은 결혼도 하고 좀 더 성숙한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0이 처한 이런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르다. 그래서 2030이 묶이는 거 싫다 이런 얘기들이 30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여론조사 물론 앞으로 얼마 안 남았겠지만
좀 신중하게 분석하거나 신중하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뭔가 나는 이 잘못된 여론조사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윤석열 후보가 한 줄 공약을 발표하면서 계속 뭔가 이슈를 만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가부 폐지 7글자, 그다음에 병사 월급 200만 원. 예. 이거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화해하고 난 뒤로부터 SNS를 통해서 한 줄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당에서 이제 국민의힘 당 안에서 이제 청년층을 목소리를 반영해서 한 줄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일날 성범죄 처벌 강화와 무고죄 처벌 강화를 적었고요. 네. 7일날을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어제는 군 장병 월급 200만 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군 장병 월 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21년 대비 11.1% 인상돼서 지금 현재 병장 월급이 67만 6,100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3배를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산에 대해 물어봤더니 현재 2조 1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추가로 되면은 약 5조 1천억 원이 증가한다. 이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서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모병제로 가기 전이라 이제 병사들 월급을 좀 많이 줘야 된다는 데는 공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2027년까지는 200만 원 뭐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서 네. 그런 쪽으로는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줄 그냥 아무 설명 없이 한 줄만 공약 내거는 게 이게 정말 제대로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공약이냐 이게 좀 궁금하고요. 전기차 5년 동안 뭐 무슨 세금을 안 올리겠다 한 것도요. 그 탈원전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 예. 근데 그거하고 이 전기차 공약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공약 중에 예산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포퓰리즘 아니냐, 군장병 월급 같은 경우에 급진적으로 오른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퓰리즘 아니냐, 선거를 위한 정책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놓는 게 뭐 본인들이 했던 말을 뒤집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한 줄 그 공약들이 전부 다 예전에 본인이 얘기했던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뒤집는 듯한 네. 공약들이 많아서 도대체 설명이 없이 그렇게 자꾸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그냥 띡띡 하나 던져놓고 반응 보고 그다음에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한다는 건지 좀 약간 장난치는 느낌이 좀 들고 물론 아니시겠죠. 열심히 하셨겠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요. 특히 여가부 폐지는 지난번에 안 그랬잖아요. 경선할 때는. 네. 여가부에 대해서 조금 방향을 바꾸겠다 그랬더니 여가부 폐지를 그냥 갑자기 딱 하더니 그럼 신지혜나 이수정 교수는 왜 들어왔던 거고 네. 또 이수정 교수는 또 아주 줄타기를 잘하대요. 뭐 여가부 폐지한다 그러니까 뭐 다른 대체 부서를 만들 것이다. 그럼 뭐 하려고 폐지를 해요? 그냥 현재 부서를 대체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지. 아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좋아요. 하여튼 내가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떠들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제 말을 들으시거나 말거나 잘 하시면 되겠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려면 득과 실을 계산해서 득이 커야 되는데 일방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틱틱 던지는 결정하는 것처럼 하면 반대쪽에서 나온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또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도 청년의 분노를 여성 차별로 넘기는 이런 젠더 갈라치기 이딴 거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대선 후보라면 좀 크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상합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봅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보수 받는 건 당연하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의 비정규직 공정수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성과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행이라고 해서 경기지사 시절에 시행한 정책. 명확행? 네. 소확행이 아니라 명확행이군요. 이재명의 확실한 행복이라는 공약인데 네네. 경기지사 시절에 시행했던 정책 중에 전국으로 확산시켜도 되겠다 싶은 것을 이제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고용의 불안정성에 비례해서 보상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정규직은 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단순히 이렇게만 볼 수 없고 비정규직이 지금 현재 불안정과 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깨고 고용의 안정성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정규직은 무조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월급 많이 주는 대신에 효율이 좀 떨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성과 위주로 수당을 많이 주면 비정규직이어도 정규직보다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생산력을 높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사용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업무와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쓰고 이제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라는 거에 맞춰서 이제 비정규직은 이제 외적인 부분에서 사용을 하면은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네. 오히려 역발상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보자 이런 네. 얘기군요. 글쎄요, 이게 저는 그렇게 썩 귀에 와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먼저 시작하고 민간에 확정되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정착이 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도 완화가 되고 또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도 완화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고용 유연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비계약직,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이 조금 더 늘어나는 좀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고도 좀 쉬워질 것 같고 그러네요. 정규직의 안정성을 늘리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정규직의 안정성을 늘리는 거예요? 정규직이 이제 임금을 비정규직의 임금을 더 높여주고 정규직의 안정성을 해주고 이제 고용 부분에서 비정규직에게 이게 월급을 더 지급을 하면서 생기는 이제 고용 안정성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공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영친이들과 시사를 귀요미 한 기자와 같이 하니 정말 기쁩니다. 이런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분은 아무래도 같은 성씨를 가지신 그쪽 라인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희 기자의 뉴스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